자,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상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3월 7일 마감 녹화 방송, 마감 시황 방송이죠.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참, 자, 다들 뭐 알다시피 지난 주말에 또 이제 그 러시아군이 또 우크라이나 그 자포리자 지역의 그 원전을 또 장악하고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에 또 이제 핵 위험에 따른 또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또 간밤 글로벌 증시 뭐 다들 보셨겠지만 뭐 유럽 증시는 뭐 지금 뭐 독일 증시는 뭐 직접적인 지금 그 위협 그를 갖고 있는 뭐 지역이다 보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그냥 시장이 뭐 급락을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일단 뭐 유럽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이러한 폭락은 당연히 뭐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밖에 없겠죠. 다행스럽게 그래도 미 증시는 전저점 이탈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일단은 받아주는 모습으로 보였다. 앞쪽 저점에 대한 지지를. 자, 그러면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게 그나마 살짝 그 좀 위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한 게 어쨌든 간에 계속적인 이 전쟁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어쨌든 뭐 작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뭡니까 이 저기 뭐죠 저거 갑자기 또 왜 생각이 안 나 저거 그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그냥 그 투자자들, 시장 주체자들과 시장 그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면서 하여튼 시장 불안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에 따른 어찌됐든 주말의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지난주에 지수가 그 21선을 올라타는 그러면서 아주 이쁘고 착한 반등을 해줬는데 21선을 바로 올라타는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 뭐 주말이었던 금요일 날은 뭐 금요일이니까 그래 또 장중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자포리자 원전 장악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이렇게 21선에 걸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까지는 그나마 좀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그거를 그냥 비웃다 저번 주 반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냥 개파락으로 냅다 그냥 이 자리 전저점 자리를 그냥 꼬라 박았어요. 솔직한 속된 말로. 자, 참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죠. 뭐 수급 측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합쳐서 2조 원 던졌고 이제 그거를 개인들이 밑에서 일단은 다 받았는데 어 이게 뭐 받기만 했으니까 지수가 뭐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받은 거예요. 위에서 잡아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기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그냥 뭐 전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만 확인을 하는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이제 뭐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이제 이 2640 정도 44선에서 1분봉 그냥 쌍바닥 치고 나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뭐 반등 지속하면서 뭐 최소 뭐 이 자리 갭 떨어진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혹은 뭐 여기를 장중에 다시 돌파 시도를 했다라면 뭐 그냥 뭐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거를 뭐 당일날 바라기는 좀 무리고 한 이 정도까지만 반등을 성공을 하지 않겠는가 2680선까지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반등을 성공하지 않겠나 보였는데 뭐 그냥 이 자리 가지도 못하고 요거 좀 요 추세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머리 땅 하고 얻어맞고 결국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요. 뭐,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은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악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뭐 기사라든지 뉴스 뭐 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다들 알다시피 많이들 다 신문과 이런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러시아가 이제 오늘은 또 뭐까지 나왔어요? 디폴트까지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럴 만큼 전쟁이 지속 오래된다라면 러시아한테 치명적으로 이 악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 지금 이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나와 있는 악재예요. 그죠? 예, 나와 있는 악재다. 그래서 조정도 받았고요. 이미 또 그 전에 우리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러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정을 지금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지금 사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지수 반등, 그죠? 이 삼각 수렴의 자리를 걷어 올라가고 이런 형태에서 이런 반등을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깼어요. 깨고 다시 나왔다. 그렇죠? 일단 이런 추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지수는 내일 만약에 다시 깨지게 된다라면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추세상으로는. 이 갭자리 떨어지고 이런 추세의 하단부까지 내려와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그 흐름이 이 자리를 내려왔는데 여기가 깨져서 또다시 한번 이쪽 쌍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바닥 확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리를 또 깨고 또다시 하락 추세로 또다시 접어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의 형태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는 이제 뭐 유럽 증시는 거의 뭐 지금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은 미 증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다 쌍바닥 찍고 반등 꺼내 있단 말이죠. 이 자리 여기서는 깨졌지만 다시 여기서 이 자리를 올라타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뭐 기술적인 21선에 대한 머리를 S&P 500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21선이니까 여기 이평선 집결해 있으니까 당연히 머리 얻어맞겠죠. 그러면서 반등이 이 자리로 이어져 가느냐,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이어져 가느냐, 다시 이 자리 깨고 내려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날 돼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100% 짐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뭐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결국은 시장 주체자들,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시장 주체자들이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고, 뭐 이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인지 지지받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갈 것인지, 이건 시장 주체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일개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소위 말하는 세력들, 큰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럼 미 증시가 뭐 유럽 증시는 직접적으로 일단 같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지금 뭐 하락을 좀 하락폭이 과매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미 증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 하락을 하지 않고 일단은 버티려고 하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바닥, 여기서는 쌍바닥 자리를 이탈을 했지만 다시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 이 자리를 다시 올라타고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지금 버티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주체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자리 갭자리는 또 깨졌어요. 근데 앞쪽서 깨지고 반등이 나왔지만 또 깨졌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일단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하여튼 여기는 한 번은 찍어요.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한 번은 찍습니다. 이 자리를. 이 추세대로 지금은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형태니까. 그죠? 반등 후에 자 확실하게 아직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일단은 지금 움직였다. 그러니까 아직 강한 반등의 형태로 돌아서지는 못했다. 자, 여기를 오늘 뭐 가려면,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이 자리를 올라탔었어야 되는 거죠. 금요일 장은 그렇다고 쳐도 오늘 장 여기를 다시 올라탔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앉고 주저앉았다는 거는 이 자리는 한 번은 찍겠다라는 거예요. 뭐 안 찍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시장 눈치를 보고 올라타면야 더 고마운 거죠.
여기 안 주고 간다라면 돈 올려서 다시 이 갭을 메워버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반등권으로 접어 들어간다. 시장 주체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은 뭐 하방에 대한 염려보다 반등을 하고 싶어하는 투심이 더 강하다라면 이 자리에 올라탈 것이고, 또다시 시장에 대한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면 일단은 이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냐, 이 밑에서 노느냐, 이걸 깨고 내려가느냐.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거 깨고 내려가는 게, 그죠? 이게 제일 골치 아프고,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진짜로 더럽세죠. 왜냐면 이거 깨져버리면 이 자리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깨지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뭐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미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렇게 흔드는 게 전쟁을 이제 다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개미털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우리 증시 말이죠. 또 우리 증시 뭐예요? 이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죠? 대선 관련된 큰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 날이 또 3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두고, 지수의 바닥을 한번 이렇게, 지금 다중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중바닥을 쳐버리면서,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락권이 내려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 나와서 돌아 올라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진짜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 한번 진짜 쥐 흔들어 버리면서 그 개미를 털기로 하려고 하느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 수급면에서 오늘 개미가 뭐 어제, 그러니까 저기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합쳐서 3조 원가량 매수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개미 안 털린 거잖아요. 그죠? 예, 안 털렸으니까 뭐 증시가 바로 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죠. 내일은 여기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야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개미님들이 또 이렇게 흔들리고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전환이 되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될 때만이 거의 95% 이상이 반등이 나오고 상승권으로 접어 들어간다. 개미가 계속 사면은 주가 안 가죠. 그런 거를 알 수 있듯이, 뭐 오늘 또 주말 그 수급 상태만 놓고 봐서는 뭐 지수가 이러한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시장의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근데 또 뭐야, 전쟁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 미국 긴축에 대한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또다시 작용을 하면서 그 시장을 또 이렇게 흔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우리 증시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우리 지수는 하여튼 외생적이고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막 흔들어 버리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은 투심이 위축이 돼서 투매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을 바라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 말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 이제 악재는. 사실 전쟁보다 큰 악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쟁에 대한 악재도 이미 발발을 했으니까 터진 악재잖아요. 터진 악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서서히 물론 이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이 이제 불안적 요소가 있고, 뭐 이 자리가 깨져려 가지고 뭐 진짜 또 막 투매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먹고 주가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자, 오늘 수급면에서 저렇게 끝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 바로 반등은 나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그
오늘 글로벌 증시가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몰라도요, 글로벌 증시가 뭐 또 아주 무슨 뭐 어떠한 호재가 생겨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우리 증시는 장중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출발 오늘처럼 딱 하다가 내일 양봉을 뽑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지 받고 그냥 바로 양봉 쭉 뽑아주면은 뭐 그거는 정말로 감사 땡큐 베리 마치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개파락 출발 양봉. 자, 이게 낫죠. 차라리 내일 보합 출발하고 또다시 음봉 쭉 떨어지는 것보다. 그죠? 개파락 출발하고 양봉으로 솟아 올라오는 게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보합 출발하고 또다시 음봉 쭉 떨어진다? 뭐 이러면은 더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개미 털기니까. 뭐 노냥 그런 것에서 당하고 흔들리고 결국 다 물량 뺏기고 시장에 갖다 바치고 하는 게 개미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그렇게 되니까. 안 그러면 뭐 개미들 또 지금 스스로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 가담을 했습니다만 지수는 아무리 매수 가담해도 지금 개미의 힘으로는 지수를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메이저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못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개미들 더 흔들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결국은 매도로 돌아서게 이 시장을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내일 좋은 시장은 안 될 거예요. 단 오늘 글로벌 증시가 강한 장대 양봉을 뽑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각오를 해라. 각오를 하지만 뭐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갖고 미친 듯이 시장에다가 막 갖다 바치고 이제는 악재는 다 나올 만큼 나온 거예요. 전쟁 악재 다 나왔잖아요. 긴축 악재 다 나왔어. 뭘 더 이상 나올 악재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러시아 놈들처럼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에, 그죠? 침공하지 않는 이상에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는 왜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전쟁을 거는 건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하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하여튼 뭐 대선하고 만기 이후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죠?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만약에 2700선을 올라타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이거는 반등권으로 또 접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자리 부분들의 이제 물량 소화를 거치러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2700을 다시 돌파하는 반등이 선거와 만기일 지나고 나서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 흐름들이 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하여튼 뭐 수급으로 또 보면은 이제 연기금에 이제 작년에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졌겠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팔아졌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연기금이 이제 주식 계속 팔고 있긴 하지만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주식 비중을 덜어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작년 1년 내내 팔아졌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금 매도도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줄어들어 갈 것이고, 그러게 되면서, 저가 매수가,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 깨지는 상황이 된다면, 연기금이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거 깨져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연기금도 웬만큼 다 작년에 팔아제낄 만큼 팔아제꼈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매수 옳았구나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거 흔들 때 흔들리지 말아라. 요거 흔들 때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 깨지는 자리 내려올 때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뭐 이거 다 버텼는데 이거 못 버팁니까? 그죠? 이거 버텨야 돼요. 이거는 버텨내라. 그래서 지금 이제 2700 다시 올라타는 모습만 나온다라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는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강하게 21선, 21이평선을 지키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이게 이제 아직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 안 깼으니까, 요 쌍방 자리에 안 깼으니까, 여기 내려오면 코스닥도 21선은 깨지겠죠. 21선은 깨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버티려고 버티긴 해요. 근데 뭐 늘상 드리는 말로 얘는 단독으로 지금 혼자 버틸 수 있고 혼자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이거에 대한 수급은 아직은 뭐 그거예요. 예, 저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아직 몰라요. 그거는 이제 단독으로 코스닥이 이 시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아직은 그 코스닥 혼자서는 못 치고 간다. 코스피가 가야 얘도 같이 가고 코스피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단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스피가 좀 상승하면 얘는 상승의 폭이 더 크고 코스피가 또 깨지면 또 하락의 폭이 더 크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올라온 거는 코스피보다 강하게 반등을 했으니 좀 더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 뿐이다. 코스피가 내일 한 번 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얘도 깨지고 내려와요. 그렇게 봐야 되고 코스피가 좀 더 그 추세 이탈이 또 나오게 되면은 얘는 장대음봉 장대음봉, 그죠? 얘도 어쨌든 지금 뭐 다중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요 쌍봉 치고, 반등 추세는 돌파를 했었잖아요. 이 반등 추세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쌍봉 치고 가는 거, 쌍봉 여기서 만들어서 조정을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이 자리를 과연 깨고 내려오느냐.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코스피에 달렸다. 얘가 이거 20일을 깨고 내려오느냐,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권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코스피에게 달려 있다. 형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혼자서 단독으로 코스피는 만약에 꼬꾸라지는데 얘가 혼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아니면 코스피는 반등 나오는데 혼자 꼬꾸라진다? 그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만약에 시장이 돌아져 나가는 매기의 수순이 코스피 쪽으로 먼저 강력하게 시장 주체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코스피는 가는데 얘는 빌빌거리고 머물 수도 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코스피가 뭐 못 가고 얘 혼자 단독으로 간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그거는 수급의 힘이 지금 뭐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죠. 그건 뭐 기사 보면 다 신문 보면 알듯이 뭐 그거로 인해서 뭐 오늘 어쨌든 시장도 개파락을 했죠. 같이 해서 7만 원에 대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7만 전자 이게 지금 깨졌다. 장중 깨졌어요. 그래서 깨지고 나서 이렇게 흔들렸는데 일단은 다시 7만 원 지지를 다시 받으면서 올라탔다라는 거. 자, 삼성전자가 과연 이 7만 원을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얘 이제 만약에 7만 원 깨지면 좀 한참 좀 괴롭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7만 원짜리가 깨지면 말 그대로 진짜로 지켜야 될 자리니까 사실 이런 자리 7만 원이 웬만해서는 삼성전자가 깨질 수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물론 뭐 이 전저점 7만 원 깨지면 여기서 이제 요 옆으로 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로 더더군다나 악재까지 터진 상황에서 X22 그러니까 자 지켜줘야 되겠죠. 7만 원에 대한 지지가 지켜준다라면 다시 이제 지수하고 같이 지수 상황을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데 얘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면 이제 한동안 옆으로 깁니다. 이거 삼성전자. 근데 이제 이 자리 지켜주면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지만은. 그래서 이 7만 원 자리가 사실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이거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무슨 단타를 할 겁니까? 뭐 단기 매매를 할 겁니까? 그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적금 든다 생각을 하시고 자, 사실 7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 보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해라? 차근차근히 매수 가담을 해라. 차근차근히 매수 가담을 하라라는 얘기요. 무식하게 여기서 그냥 확 다 뒤질르지 말고 계속 적금을 들듯이 차근차근히 매수해서 담아 가십시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고 이런 형태로 매매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주식 소위 말해서 진짜 투자를 하듯이 이렇게 또 적금 투자하듯이 천천히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고 오르면 나도 뭐 진짜로 크게 올려서 내가 이거 여기서 사서 여기 갔는데 수익률이 꽤 된다. 그럼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 무슨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할 거는 아니니까 이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저는 천천히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게
딱 사자마자 뭐 바로 쭉 하고 올라가서 큰 차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하신다. 저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개념, 뭐 한다. 뭐 이런 거 식으로 해가지고 7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천천히 조금씩 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가 아마 그러한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알다시피 지금 몇 개월입니까? 작년 8월서부터 이러한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개월이죠. 반년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반년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웬만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 시장에서 나와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 뭐 전쟁까지도 터진 뭐 그런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락하고 반등 주고 옆으로 슬그머니 일단은 슬그머니 다중바닥을 치면서 기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은 거의 이제 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과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지나고 나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을 보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나 싶어요.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요. 일단 0.25%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뭐 확실시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의 시작점도 일단은 감안을 하게 되면 미증시도 걔네도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일단은 미증시의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자 당장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거는 좀 버텨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버텨내야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버티고 힘들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내일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요거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 추세대로 요 하단부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추세 하단부를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또 견뎌보자라는 거예요. 견디라. 자, 하여튼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자, 오늘 마감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